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타임 시리즈에서 아노멀 디텍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모델들은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LSTM, CNN, 그리고 오토엔코더를 합친 모델에 대해서, 그리고 타임 시리즈를 다루고 있는, 그리고 아노멀리 디텍션을 주로 하고 있는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논문의 이제 모델의 인풋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이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서 이 논문의 모델의 경우는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를 다루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 그림과 같이 검정색, 빨간색, 연두색, 초록색 이런 여러 개의 타임 시리즈를 한 번에 이제 얻어올 수 있는 것이고, 이 여러 개의 타임 시리즈를 갖고 있었을 때 이것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인풋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타임 시리즈를 unsupervised 방식으로 제가 아노말리 디텍션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법에 사용되는 것처럼 이제 트레이닝 할 때는 normal 데이터로 정상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 할 때는 이제 앱노멀이 껴있는 데이터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워플랜트나 IT 시스템에서 얻어오는 이 여러 개의 타임 시리즈를 위에 있는 시그니처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오른쪽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식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한 개부터 n개까지 이 타임 시리즈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한 매트릭스에 표현할 것입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검정색, 빨간색, 연두색, 초록색 만약 이렇게 4개의 타임 시리즈가 있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체 데이터 X는 이제 행이 총 4개가 될 것이고 열은 이제 1 시점부터 T 시점까지의 데이터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MT라는 시그니처 매트릭스, 즉 이 모델의 인풋이 되는 매트릭스로 바꿔줄 것인데요. 일단 우선 이제 타임 시리즈의 개수만큼 4x4의 매트릭스를 만들어줄 것이고, 각각의 요소들은 아래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과 같이 이제 검정색 타임 시리즈와 빨간색 타임 시리즈가 있고, 그것들을 계산하는 것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이제 타임 시점 윈도우가 만약에 10이라고 했을 때, 윈도우 사이즈가 10이라고 했을 때 한 윈도우 내에서 0시점부터 10시점까지를 각각을 이제 곱해줘서 그것을 10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xi0와 xj0를 곱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xi1과 xj1을 곱해서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10시점까지를 계산을 해주고, 그럼 그것을 10으로 나눠줍니다. 따라서 mij의 이제 t라는 것은 윈도우 사이즈가 10이었을 때 0부터 10까지의 각각의 2개 시계열의 곱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검정색과 빨간색의 그 10개의 타임 윈도우만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M12T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빨간색 시계열과 초록색 시계열 간의 윈도우가 10일 때의 매트릭스의 요소값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M24T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윈도우의 마지막 값인 t이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계산되는 것은 그 전 시점 10개의 시점을 모두 고려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xit가 한 윈도우의 마지막 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xt-w 플러스 1 값이 이제 그 윈도우의 첫 번째 값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도입하는 이유는 두 개의 시계열의 코릴레이션을 향후에 고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한 번쯤 터뷸레이션 같은 노이즈가 일어났을 때에도 그것에 로버스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풋의 형태를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위와 같이 이제 파란색 시계열과 빨간색 시계열이 이제 두 개의 시계열이 있었을 때, 녹색의 윈도우 사이즈가 이제 오른쪽으로 점점 슬라이딩 해 가면서 여러 개의 매트릭스를 뽑아냅니다. 그랬을 때, 제일 연한 이제 윈도우를 앞서서 이제 시간 순서대로 먼저 있는 윈도우이고, 짙어질수록 그 다음 나중에 있는 이제 그 윈도우, 나중에 생기는 매트릭스를 고려한 윈도우라고 표현을 했을 때 아래와 같이 5개로 고려할 수가 있고,
왼쪽 그 5개 중에 제일 왼쪽을 보시면 이제 t-4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t-4시점이 윈도우 사이즈의 마지막이 되는 거고, 그 전에 윈도우 사이즈가 10개라고 하면은 그 전에 10개의 값들을 다 곱해서 평균 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5개의 매트릭스를 만들어주고, 이 MS-CRID라는 이 방법론의 인풋은 이 총 5개의 매트릭스를 한 번에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시다시피 T시점의 매트릭스를 위해 T-4, T-3부터 T까지의 매트릭스를 모두 인풋을 넣는다는 뜻은 이제 이 5개의 매트릭스를 한 번에 인풋을 넣는데, 이제 저희가 이 5개를 넣는 이유는 T시점의 값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 전 시점에 이제 전에 나타났던 것들을 같이 고려해준다는 것이고, 결국 초점이 되는 것은 제일 짙은 색의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의 형태로 인풋이 주어지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초록색 인풋은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10인 그런 윈도우로 매트릭스를 만든 것이고, 중간은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30인 것,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윈도우 사이즈가 60인 것으로부터 이제 매트릭스를 각각 5개씩 가져옵니다. 그리고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계열의 이제 매트릭스가 2D 매트릭스 나왔을 때 그 매트릭스 3개를 합쳐서 3D 이제 위스가 3이 되는 3D 인풋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차원인 것이 5개가 나오고, 사실 이렇게 다른 실험을 위해서, 그리고 로스 펑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윈도우 사이즈인 것들을 합친 것이지, 이 논문의 주가 되는 아노말리 디텍션을 위한 인풋은 초록색만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이 장에서 인풋이 이제 나온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결국에 들어가는 형태는 이런 형태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델은 다음과 같은 이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총 4가지의 스텝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이제 이렇게 인풋의 정보를 압축시키는 인코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텐션을 사용하고, 그리고 컨볼루션 LSTM을 사용하는 중간 부분,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인풋의 형태로 리컨스트럭션 하는 디코더가 있고,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된 것과 인풋의 차이를 고려해서 로스 펑션과 이제 아노말리 스코어를 구하는 마지막 스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코더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5개의 인풋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밑에 고려한 숫자들은 이제 차원과 스트라이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그니처 매트릭스의 형태는 5바이, 3바이, 30, 33이라고 적어 있는데, 이제 5개이기 때문에 5바이를 넣은 것이지, 일단 처음에는 이제 30바이 30인 2D 매트릭스가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3개가 겹쳐 있어서 3D가 되는 것이고, 30바이 30바이 3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총 4개의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넣는데요. 각각의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넣었을 때 그 후에 이제 그 차원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때 이 스트라이드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래 식과 같이 이제 L-1번째 레이어의 피처 맵을 XT L-1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오는 L번째 레이어의 결과값은 먼저 XT L-1을 컨볼루션 연산을 통하고, 그리고 바이어스를 더해줘서 활성함수를 이제 태우는 결과값이 이제 XT, L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차원이 3차원이고 또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제 쌓여지면서 좀 차원이 사이즈가 달라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네모친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인풋이 들어왔을 때 3x 3x 3짜리 필터가 32개가 작용돼서 총 30x 30x 32인 결과물이 나오고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30바이 30바이 3에서 필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필터가 한번 돌아갔을 때 30바이 30이 나오고 이제 그게 32개가 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면도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쉽게 아는 컨볼루션을 이제 2D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제 30바이 30바이 32인 인풋이 있었을 때 그것을 3바이 3바이 32인 64개의 필터로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을 하고 따라서 이렇게 필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지면서 연산이 작용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5바이 15짜리 아웃풋이 64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는 이제 각각의 아웃풋을 컨볼루션 LSTM을 통과하고 그리고 어텐션을 적용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컨볼루션 LSTM이란 LSTM의 행렬 곱 연산을 컨볼루션 연산으로 대체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LSTM에서 입력 망각 출력 게이트와 인풋 셀, 아웃풋 셀, 셀 스테이트는 모두 3차원 텐서로 입력 차원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볼루션 연산의 패딩을 커널 사이즈 -1 나누기 2로 두어서 이렇게 단계가 거쳐져도 컨볼루션의 사이즈가 줄지 않고 인풋의 사이즈를 아웃풋 사이즈로 그대로 가져가게끔 만듭니다. 이렇게 컨볼루션 LSTM을 도입하는 이유는 시간 공간적 정보를 모두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LSTM의 행렬 곱 연산을 컨볼루션 연산으로 대체하여 모델의 웨이트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개의 인풋이 있었을 때 결국에는 가장 짙은 초록색, 즉 마지막에 있는 5개 중에 마지막에 있는 매트릭스가 주가 되고 그 나머지 왼쪽에 있는 4개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총 5개가 이제 마지막 인풋 매트릭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H로 표현이 됐지만 A1부터 A5까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래 식을 보시면 이제 히든 스테이트, T번째 히든 스테이트는 T-5에서 T까지의 히든 스테이트에다가 각각의 이제 중요도를 곱한 attention weight를 곱하여서 이제 전체 HT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ttention weight는 다음과 같이 이제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를 벡터로 표현을 하여서 그것을 곱하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디컨볼루션 연산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디컨볼루션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인풋으로 들어왔던 그 매트릭스를 재구축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4번의 디컨볼루션 연산을 거칩니다. 근데 거기에서 4번의 디컨볼루션 연산뿐만 아니라 이제 컨캣도 진행을 하는데요. 따라서 그 과정을 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L이 4번째인 디컨볼루션 4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으로 들어온 HTL을 이제 W 웨이트 각 레이어의 피널 커널과 이제 디컨볼루션 연산을 취해주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곱해서 이제 활성 함수에다가 넣는 과정을 거쳐주고요. 그 나머지 이제 디컨볼루션 1, 2, 3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스테이트에서 가져온 어텐션의 아웃풋을 같이 컨캣을 해주어서 이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디컨볼루션을 적용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래식과 같이 이제 HT,L에다가 XTL을 더해주고 그다음에 그 컨캣 한 부분을 이제 디컨볼루션 연산에 태워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컨볼루션 네트워크가 무엇인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컨볼루션 네트워크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의 컨볼루션 연산의 역 과정이라고 쉽게 보시면 되실 겁니다. 따라서 이제 필터와 아웃풋으로 처음에 인풋으로 주어졌던 피처 맵을 구하는 연산이고요. 그래서 컨볼루션 2D가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초록색 인풋이 있고 노란색의 필터가 움직이면서 이제 연산 작용을 하고 아웃풋인 파란색인 이제 매트릭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에서 착안하여서 오른쪽과 같이 보시면 이제 디컨버전 연산은 다음과 같이 이제 초록색을 반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논문에서 코드를 보시면 디컨볼루션 연산에서 convolution transpose 2d라는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방법으로 convolution transpose 2d를 가져왔고, 보시면 왼쪽에서 이제 convolution 2d에서 아웃풋, 즉 L 플러스 1 레이어의 x11을 구하기 위해서는 L 레이어의 x12에다가 웨이트 W1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L 플러스 1번째 레이어의 X12를 구하기 위해서는 L번째 레이어에서 X12에다가 이제 W11을 곱해줍니다. 따라서 이제 그것을 오른쪽과 같이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반대로 보시면 이제 convolution transpose 2D에서는 L 플러스 1번째 레이어에서 x11을 구하고 싶으면 거기서는 어쨌든 이제 그 전 레이어인 L번째 레이어에서 x11에다가 W11이 곱해진 형태가 이제 들어갈 것이고, 또 스텝 2에서는 이제 L 플러스 1번째, 즉 파란색 매트릭스에서 x11과 x12 같은 경우는 그 L번째, 즉 초록색 매트릭스에서 이제 x12에다가 w12와 w11을 곱해서 나온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하여 밑의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최종 이런 식인데요. 이 매트릭스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구해야 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하냐면 컨볼루션 레이어의 출력, 즉 XL 플러스 1을 입력 XL에 대해서 미분을 하여서 구한 것을 이제 C 트랜스포즈 행렬이라고 하면, 이 트랜스포즈 행렬은 이 W11, W12 이런 값들을 갖고 있고, 따라서 그것을 이제 한 줄로 이제 XL 플러스 1을 벡터화한 것에 곱한 후 그것을 이제 인풋의 형태로 바꿔주면 총 XL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형태가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매트릭스가 되는 것이고, 참고로 이제 그 형태를 입력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연산 n 같은 경우는 괄호에서 n의 연산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림으로 확인하시면 이제 검정색으로 네모진 부분은 우선 전에서 이제 15by 15by 64인 인풋이 들어오고, 그것을 또 위에서 내려온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주황색 화살표에서 온 15by 15by 64 이제 컨볼루션 LSTM 아웃풋과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15by 15by 128 이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의 필터로 적용하는 연산을 보시면 이제 3by 3by 128 이 필터가 32개가 적용이 되어서 아래와 같이 30by 30인 아웃풋이 32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논문에서 이제 디컨볼루션 연산 쪽에서 이제 각각의 뭐 차원이나 이런 아웃풋의 형태가 조금 숫자가 다른데, 사실 제가 발표해 있는 이 수치가 맞고 코드에서도 이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32개가 L 필터가 작용됐다면 디컨볼루션 연산의 아웃풋으로는 30by 30by 32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논문에서 좀 고쳐야 할 점은, 이게 저희가 스트라이드를 패딩을 1로 두던 2로 두던 절대 15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으로 좀 누인 이 값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고요. 이게 14 아니면 16이 나올지언정 15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로스 펑션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저희가 디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최종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된 것을 저희가 처음에 인풋으로 넣었던 5개에서 가장 마지막 번째, 즉 T번째의 이제 인풋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보시면 이제 이것과 이것을 처음 인풋과 리컨스트럭션 된 매트릭스를 뺀 것을 레지듀얼 매트릭스라고 칭하고, 그 레지듀얼 매트릭스에서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 스퀘어 값들의 합을 더해주고 합을 구해주고 그것을 초록색, 황토색, 갈색 이렇게 세 개의 이제 윈도우 사이즈에 한해서도 다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소화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최적화 기법이겠죠. 그리고 아노말리 디텍션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초록색 매트릭스, 즉 윈도우 사이즈가 10인 경우에만 보고 있고 참고로 이 논문에서 이런 아노말리 디텍션의 윈도우 사이즈가 10인 녹색만을 보는 것은 이제 30, 60과 비교했을 때 윈도우 사이즈가 적은 것이 이제 더욱더 성능이 높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지막 제일 짙은 초록색과 리컨스트럭션 된 초록색의 차를 구해서 레지듀얼 매트릭스를 구해주고, 거기서 이제 레지듀얼 매트릭스의 이게 30 x 30이니까 총 900개의 요소 중에서 제곱값이 threshold보다 큰 요소들의 수를 저희가 아노말리 스코어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의 그림에 보시면 이제 A2의 구간에서 이렇게 아노말리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A2 말고 그 왼쪽 파란색 박스로 친 부분에서는 이제 정상 부분이고 그것도 이제 저희가 레지듀얼 매트릭스를 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교해 보시면 이제 각각의 요소들의 제곱들을 보면 이제 지금 수치로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threshold보다 큰 경우를 이제 노란색으로 한번 색칠해 봤습니다. 따라서 그 오른쪽과 같이 A2에서 이게 threshold보다 큰 요소들이 4개가 있고 이때는 아노말리 스코어가 4가 되는 것이고 왼쪽과 같이 정상 부분에서는 아노말리 스코어가 이제 0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노말리 스코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각각의 요소들이 제곱값이 크다면 예를 들어서 R1, 2의 제곱이 크다면 이렇게 A2 시점에서 1번, 2번 타임 시리즈의 관계가 정상 관계랑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왜냐면 레지듀얼 매트릭스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크다, 즉 정상과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구간에서 아노말리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리컨스트럭션 매트릭스에서 어떻게 5개가 아니라 1개가 나오냐라고 의문점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제 B스텝에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5개의 시점을 1개로 연결시키는 그 부분이 거기서 적용이 되고 따라서 디컨볼루션 연산도 이렇게 5개 말고 1개의 매트릭스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험 부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실험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총 2개의 데이터로 실험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신테틱 데이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삼각함수를 각각의 타임 딜레이 그리고 빈도 그리고 노이즈를 고려해 주고 이제 삼각함수에 넣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또 하나로는 이제 파워 프렌즈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각각의 타임 시리즈가 몇 개씩 존재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몇 개의 아노말리를 가해줬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메소로돌로지를 설명해 드릴 때는 30 by 30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신테틱 데이터에서 나온 이제 타임 시리즈의 인풋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개의 이제 시계열이 있었기 때문에 총 30 by 30인 매트릭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험으로서 아노말리 디텍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게 2개를 아노말리 디텍션으로 이제 분류하고 있고 또 아노말리 다이그니스라고 아노말리 진단이라고 해서 아노말리 디텍션과는 비슷한데 약간씩 다른 그런 또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노이즈의 로버스트한지도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이제 각각의 모든 하나의 실험을 빼고 나머지는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10인 녹색인 매트릭스만을 가지고 각각의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인 각각의 윈도우 사이즈가 10, 30, 60일 때를 비교할 때만 이제 윈도우 사이즈 크기가 10, 30, 60인 것을 비교하고 있고 그때만 이제 인풋이
녹색, 갈색, 황토색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합쳐져서 인풋이 가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윈도우 사이즈가 11대의 인풋은 물론 녹색, 황토색, 갈색이 같이 이제 인풋을 넣어지지만 나중에 고려할 때는 녹색만이 즉 그 3차원에서 첫 번째만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상 상관이 없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노말리 디텍션을 보시면 왼쪽 표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MS크리드가 다른 것보다 이제 성능이 더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다른 질문으로 각각의 엘리멘트들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과연 성능을 높게 만들까라는 질문을 또 던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왼쪽 표에서 보시면 이제 컨버레이션 ED라고 하는 것은 어텐션 모듈만 사라진 것이고 이제 이 뒤에서 괄호에서 3,4라고 하면은 이제 처음 두 컨버레이션 레이어와 어텐션이 이제 사라진 모델이고 그다음에 이 뒤에서 괄호에서 4는 어텐션과 처음 세 컨버레이션 레이어가 사라진 모델입니다. 그것과 또 MS크리드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세 개 CNN 해서 이제 ED 또는 괄호로 표시한 이 세 개 같은 경우는 어텐션 네트워크가 기존에 비해서 빠져있기 때문에 이 세 개와 MS크리드를 비교를 하면 이제 MS크리드가 더 성능이 높기 때문에 어텐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이 세 개만을 또 비교를 하면 각각의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몇 개가 사라졌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성능을 보시면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제 스태킹한 것이 더 성능이 높다, 컨볼루션 레이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어텐션 웨이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노멀, 앱노멀일 때 둘 다 시점이 다섯 번째 시점으로 갈 때, 즉 현재 시점에 맞춰질 때 물론 어텐션 웨이트가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현재 시점에서 앱노멀이 작용을 했을 때 좀 더 어텐션 웨이트가 현재 시점에 더 커지고 그 전 시점에는 조금 더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텐션 웨이트는 이제 현재 상태에 더 예민하다는 것을 앱노멀일 때 현재 상태에 더 예민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어텐션을 적용함으로써 이상치 탐지에 좀 더 효과적인 성능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노말리 다이그니스라고 해서 이제 아노말리 진단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 개의 루트 커즈를 잘 판단할 수 있냐, 잘 탐지할 수 있냐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트 커즈라고 하면은 이제 알람이 울리는 원인, 즉 이제 멀티베리어 타임 시리즈에서 아노말리가 일으켜진 부분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아노말리 스코어가 제일 높은 탑 3개를 루트 커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각각의 루트 커즈를 잘 진단하고 있냐라는 것을 잘 보고 있는데 그것을 리컬 값으로 보면 이제 MS크리드가 이 세 개의 루트 커즈를 조금 더 잘 진단하고 있다, 잘 탐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세비어리티라고 해서 아노말리 심각성을 잘 판단하고 있냐, 잘 해석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MS크리드에서 S라고 표현된 것, M으로 표현된 것, 그리고 L로 표현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라고 표현된 거는 윈도우 사이즈가 10인 것이고 M으로 표현된 거는 윈도우 사이즈가 30, 그리고 L로 표현된 거는 윈도우 사이즈가 60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세그멘트 사이즈가 작을수록 즉 빨간색을 보시면 S인 부분이 나머지 회색과 파란색 윈도우 사이즈가 큰 것에 비해서 아노말리 듀레이션이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다 탐지가 가능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 탐지하는 것이 아노말리가 짧게 발생하는 것은 탐지를 하지 못하지만 이제 아노말리가 길게 발생되는 것만 탐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도 보시면 이제 MS 그리드 S라고 해서 윈도우 사이즈가 10인 것은 각각의 아노말리가 나타났을 때 스코어가 그때그때 스코어가 이렇게 뛰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밑에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60인 MS 그리드 L 같은 경우는 이제 아노말리가 발생을 해도 하나밖에 이렇게 아노말리 스코어가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윈도우 사이즈가 좀 더 정확하게 아노말리를 진단할 수 있냐라는 것을 이제 실험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아노말리 같은 경우를 아노말리이다, 노말이다라고 두 개로 이제 나눠서 정의하는 것 외에 아노말리 세비리티라고 해서 이제 그 아노말리의 길이에 따라서 아노말리의 심각성을 또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이즈의 로버스트 한가를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둘 다 보시면 이제 MS 크리드가 다른 모델에 비해서도 노이즈가 조금 가해질 때 그리고 많이 가해질 때 모두 다 성능이 다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의 의의를 보시면 우선 실험에서 이제 5개의 다양한 실험을 던지고 실험을 진행해서 여러 방면에서 모델의 성능이 좋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고 이 점이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30 by 30과 같이 이제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여러 시계열 간의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이 이제 컨트리뷰션으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정의해서 두 시계열 데이터 간의 관계를 이미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는 이렇게 인풋이 시그니처 매트릭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시계열에 대해서는 패턴을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